자, 이번에는 오버라이딩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메소드에 적용되는 비슷한 용어가 있었죠? 오버로딩이죠. 그러니까 오버로딩하고 오버라이딩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걸 잘 구별해서 학습해 주세요. 자, 오버라이딩이란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이름만 빌려온 후 메소드의 실제 구현은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쉽게 프로그래밍 하자는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자, 오버라이딩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자식한테 아파트를 상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를 매매해서 다른 데 살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 자식 입장에서 이제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에 이사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살려고 하니까 또 부모님하고 자식하고는 좀 이제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이전의 아파트는 부모님이 살던 방식으로 인테리어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자체는 부모님의 아파트인데 그냥 살기에는 자식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입주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에 자신이 원하는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버라이딩 메소드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앞에서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부모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소드를 그냥 사용하기에는 자식 입장에서 부모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식 입장에서는 100%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보면 메소드의 기능은 대동소이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조금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는 어차피 기능은 동일하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클래스 제공하는 메소드의 형식만 빌려와서 세부적인 기능은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해서 사용하자는 게 메소드 오버라이딩입니다. 뒤에 예제 코드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 규칙입니다. 메소드의 이름, 리턴 타입, 매개 변수는 순서 타입 개수입니다. 이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앞에서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에서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의 순서 타입 개수가 달라야 됐죠. 근데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오버라이딩 시에는 반드시 메소드의 이름, 리턴 타입, 매개 변수, 순서 개수 타입이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뒤에서 배웁니다만 스태틱이나 파이널, 프라이빗으로 지정된 메소드는 오버라이딩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구체적인 코드를 이용해서 오버라이딩 메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버라이딩을 사용하지 않고 학생 클래스를 구현하는 예제입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스튜던트 클래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스튜던트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메소드는 getStudInfo 메소드. 요 메소드를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요 메소드는 주석에도 있듯이 학생 신상 정보 출력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호출 시 네임 필드와 그레이드 필드의 값을 문자를 만들어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이름이 있고 학년이 있으니까 학생 클래스의 필드에 접근해서 학생 신상 정보를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각각의 하이 클래스에서 getStudInfo 메소드 호출해서 하이 클래스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얻습니다. 자, new middle, new college, middle 클래스 인스턴스와 college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 후 각각의 매개 변수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자, 중학생의 신상 정보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상 정보 없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스튜던트 클래스에 getStudInfo 메소드 호출해서 얻습니다. 보면 m.getStudInfo 메소드 호출하면 네임 필드와 그레이드 필드의 값을 문자로 만들어서 신상 변수에 리턴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 정보를 출력하면, 자, 신상 변수의 값을 출력하면 중학생의 신상 정보, 이름 이순신, 학년 2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이제 대학생의 신상 정보를 넣습니다. 똑같이 c.getStudInfo 메소드 호출해서 신상 변수에 리턴 받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보면 중학생은 신상 변수의 값만 출력하면 학생의 이름하고 학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println에서 신상 변수의 값을 출력합니다. 그러면 이름 홍길동, 학년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콜리지 클래스에는
자신만의 필드인 코스이즈라는 학기당 수강 학점 정보를 저장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출력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하는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get course이즈 메소드 호출해서 따로 학생의 수강 학점 정보를 출력해 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중학생과 대학생의 신상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이렇게 해서 get student info 메소드 호출하면 자신의 신상 정보를 완벽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대학생은 get student info 메소드 호출하면 자신의 학점 정보는 따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상위 스튜던트 클래스의 get student info는 이제 하이 클래스 입장에서는 각각의 하이 클래스의 신상 정보를 얻는 기능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미들 클래스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퀄리지 클래스에서는 get student info 메소드 호출하면 자신은 이제 학점 정보까지 같이 출력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자신의 신상 정보를 완벽하게 출력되는 줄 알고 호출했는데 실제는 이름과 학년 정보밖에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따로 짜집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get course 메소드 호출해서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객체제형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는 입문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라.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는 게 프로그래밍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든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객체제형 프로그래밍 관점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짜집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객체제형 프로그래밍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설계 중심 언어라고 했습니다. 설계 중심 언어인데 그때그때 짜집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코딩해서 결과를 출력하면, 자, 지금은 코스이즈 필드 하나밖에 없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클래스 필드가 10개, 20개 여러 개 있을 때는 각각의 하이 클래스마다 이런 식으로 짜집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구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객체제형 프로그래밍은 설계 중심 언어인데 각각의 하이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일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자꾸 일관성을 잃게 되면 시간이 지남으로써 유지보수나 가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제형 프로그래밍은 설계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코드를 구현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객체제형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코스이즈 필드 값을 알기 위해서 메소드 호출해서 따로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결론이 이렇게 짜집기 하듯이 우리가 프로그래밍한 이유는 콜리지 하이 클래스 입장에서는 get student info를 믿고 썼는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100% 출력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콜리지 클래스 입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은 결국 학생 신상 정보를 얻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get student info 메소드 형식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구현된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하위에 있는 콜리지 클래스에서 실제 get student info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콜리지 클래스입니다. 스튜던트 클래스를 지금 상속받고 있습니다. 다른 건 동일한데, 자, 여기 보면, 자, get student info 메소드에서 지금 overriding annotation을 이용해서, 자, 요 메소드는 상위의 student 클래스에 있는 get student info 메소드를 overriding 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overriding 하는 메소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메소드의 형식이 반드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와 동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public string get student info 메소드가 student 클래스에 있는 public string get student info 메소드 return type 메소드명 동일합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 규칙에 의해서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버라이드 애너테이션을 안 써주고 메소드 형식만 동일하게 구현해줘도 오버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버라이드 애너테이션을 표시해주면 이 메소드는 상위에 있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했구나, 이런 식으로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드 애너테이션을 정의해주면 실수로 메소드 형식이 일치하지 않을 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애너테이션을 표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콜리지 클래스에서 get student info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사용합니다. 자, 보면 레인과 그레이드 필드의 값도 리턴하는데, 보면 여기 보면 코스이즈에서 자신의 필드인 코스이즈 값도 같이 문자로 만들어서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리지 클래스에서 get student info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번에는 네임 그레이드 코스이즈 값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시점 get 코스이즈 메소드 따로 호출해서 짜집기 하듯이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행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똑같이 new middle, new college 두 개의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합니다. get student info 호출하면 중학생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get student info 이번에는
참조 변수 C가 가리키고 있는 퀄리티 클래스의 getStudent info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요 getStudent info 메소드는 하이 퀄리티 클래스에 오버라이딩 된 요 getStudent info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리턴 받은 정보를 신상 변수에 저장 후 출력하면 퀄리티 클래스의 getStudent info 메소드 호출합니다. 메시지 출력 후 신상 변수값 출력하면 이름, 홍길동, 학년삼, 학시험 20 한 번에 모든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퀄리티 클래스 입장에서는 믿고 getStudent info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신이 원하는 신상 정보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소해놨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시점 get course 이전 메소드 호출해서 짜집기 하듯이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이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하므로 메소드 호출 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 메소드는 상위 클래스에서 정한 메소드의 형식만 빌려와서 하이 클래스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정해서 사용하자는 기능이 오버라이딩 메소드입니다. 오버라이딩 메소드는 결국에는 메소드의 이름을 재사용하자는 겁니다. 메소드의 이름만 재사용하고 실제 구현은 하이 클래스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현하자, 이런 관점입니다. 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공통점과 차이점. 앞에서 배운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용어가 비슷합니다. 또 이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은 메소드 이름을 재사용합니다. 자, 차이점 매개 변수 관점에서 보면 오버로딩은 개수, 타입, 순서가 달라야 됩니다. 오버라이딩은 개수, 타입, 순서 같아야 됩니다. 상속 관계는 오버로딩은 상속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오버라이딩은 반드시 상속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상속이 전제되고 난 상태에서 하이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소드를 형식만 빌려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현해서 사용하자는 게 이제 오버라이딩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뷰할 때 많이 묻죠.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럼 오버라이딩 메소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절이 바뀌었으니까 섹션 03 패키지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오버라이딩 하지 않고 신상 정보 출력하는 기능은 우리 앞에서 많이 했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수프와 디스 실습시 사용한 실행 클래스에 보면 각각의 코스 필드 정보 얻기 위해서 자, C1.getCourse이죠. C2.getCourse 호출해서 대학생의 전체 신상 정보를 출력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바로 오버라이딩 기능을 구현한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EX02 패키지에 생성하겠습니다. 자, 먼저 똑같이 스튜던트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는 우리 앞에서 실습한 대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미들 클래스도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자, 퀄리티 클래스입니다. 자, 똑같이 코스이즈 필드 선언하고 두 개 생성자 구현해줍니다. 그리고 getCourse이즈 메소드 구현해줍니다. 퀄리티 클래스는 getStudent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골뱅이 써주고, 자, 오버라이드 애니테이션을 먼저 써주고, getStudent 메소드를 형식만 동일하게 해서 오버라이딩 해줍니다. 하이 클래스의 getStudent 메소드 호출 시 퀄리티 클래스의 getStudent 메소드입니다. 메시지를 출력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getStudent 메소드 호출 시 name, grade, course 필드 값을 한꺼번에 문자를 만들어서 호출한 것을 리턴합니다. 지금 getStudent 메소드를 지금 override annotation으로 지금 지정했는데, 자, i를 소문자로 지금 쓰면 바로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override annotation을 지정하면 메소드 형식이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와 형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 이런 식으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annotation을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메소드 호출해서 대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new middle new college 중학생과 대학생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합니다. 자, 먼저 중학생 신상 정보를 출력합니다. 보면 m.getStudentInfo 호출하면 요 getStudentInfo는 스튜던트 클래스에 상속받는 getStudentInfo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필드가 없으니까 그냥 상위의 네임 그레이드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자, 학생 정보 이순실 학년이 생성자 호출 시에 초기한 값으로 필드 값을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학생 신상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보면 16행에 c.getStudentInfo 메소드 호출합니다. 요 getStudentInfo 메소드는 이번에는 콜리지 클래스에 방금 오버라이딩한 요 getStudentInfo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자, 실행해 보면 16행에서 getStudentInfo 메소드 호출하면 콜리지 클래스의 getStudentInfo 메소드입니다를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홍길동 학년상 학점 20을 학점까지 한꺼번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콜리지 클래스에서 getStudentInfo 메소드의 기능을 확신하고 이제 한 번에 호출하면 자신의 신상 정보를 완벽하게 지금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20행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네임 그레이드 필드 값 따로 알고 코스 이즈 필드 값 따로 알아서 이런 식으로 짜집기 하듯이 구현 안 해줘도 됩니다. 자, 이것도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실제 하이에 오버라이딩 된 getStudentInfo 메소드 호출한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10행에 브레이크 포인트 찍고 난 다음에 자, 실행하면 10행이 멈췄습니다. 자, m.getStudentInfo 메소드 호출하니까 m은 미들 클래스 인스턴스 가리키니까 미들 클래스는 상위의 getStudentInfo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스텝2로 들어가 보면 자, 상위 클래스인 스튜던트 클래스의 getStudentInfo 메소드로 가서 실행 후 복귀합니다. 자, 이번에는 참조에서 C가 가리키고 있는 콜리지 인스턴스의 getStudentInfo 메소드 호출합니다. 그러면 오버라이딩한 getStudentInfo 메소드 호출됩니다. 자, 가보면 자, 이번에는 콜리지 클래스에 방금 오버라이딩한 getStudentInfo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자, 그리고 콜리지 클래스 getStudentInfo 메소드 호출입니다. 메시지 출력합니다. 자, 복귀해서 신상 변수에 저장된 학생 정보를 출력하면 이름, 학년, 학점 정보를 한꺼번에 출력합니다. 오버라이딩 메소드에 대해서 실습해 봤습니다. 하이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메소드를 구현할 때는 오버라이드 애너테이션 지정해주고 메소드를 구현했습니다. 근데 자, 이런 식으로 구현해도 되는데 이클립스는 툴이니까 자동으로 구현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주석 처리하고 자, 생성하고자 하는 위치를 클릭 후 자, 우클릭하면 똑같이 소스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버라이드 임플리멘트 메시지 요 항목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자, 상위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 표시되면서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명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오버라이딩 하고자 하는 메소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getStudentInfo 메소드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 애너테이션 생성되면서 상위에 있는 getStudentInfo 메소드와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런데 내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툴에서 제공하는 오버라이딩 메소드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은 재사용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버라이딩 메소드도 상속받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이름을 재사용하자는 의미입니다.